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All the places we would go. 아이덴티 뉴스데스크 마린유입니다. 네, 7월 19일 목요일 마린유입니다. 예. 임경아 씨, 네. 그거 기억나요? 내가 며칠 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네이버에서 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를 치면 네. 연관 검색어로 임경아 기자만 나오고 진짜더라. 네. 해보니까. 김경호 기자는 안 나온다. 네네. 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름이 하나 늘었습니다. 김경호? 임경아 기자 거기 하나 더 늘었어요. 뭐 김경호 아니고? 임경아. 어. 임경아예요. 아 임경호 기자 말고 임경아? 임경아가 하나 더 늘었어요. 김경호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관 검색어로 임경아 기자와 임경아가 등장해요. 서운하시죠? 전혀 안 서운합니다. 조금 전혀 안 서운한 서운해요. 건데. 누구라도 하나 등장하는 게 어디야? 네. 아무나 안 하는 것보다 네. 하나라도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네. 근데 얼른 김경호도 좀 아,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네. 그 우리 임경아 기자와 네. 임경아가 함께하는 어떡해. 우리 임경아 기자와 임경아가 함께하는 네, 마이리틀 네. 뉴스데스크. 에세이 나를 슬프게 하는 연관 검색어. 너무 슬프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사실은 한 명이 더 등장을 했어요. 이름이. 누구? 왕종명. 아 연관 검색어예요? 왕종명. 김경호 없이? 왕종명 한 번 나왔는데 진짜 왕종명 선배 노잼이었는데? 한 번 나왔는데 어떡해. 이거 어쩔 수 없어. 어떡해. 너 인정해야 돼. 마음 아파요? 근데 전혀 안 아픕니다. 전혀 안 아픕니다. 근데 네. 다음엔 또 다른 사람 한 명 등장했어요. 아, 되게 열심히 검색하신다. 내가 찾아봤잖아. 네, 근데 다음에 네. 왕종명이 아니고 이재은. 이게 거긴 임경아는 있어요? 있죠. 아 있고. 기본이고 그건.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니 지금 황재원님 조금 서운한 눈치, 많이 서운한 눈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임경아 기자와 임경아가 함께하는 그리고 왕종명과 이재은이 한 번씩 언급되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이제 우리 기사 네. 뭐 준비했는지 일단 요거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해야죠. 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나갈 네. 내용 저희가 맛보기로 아니. 뭐야? 오늘 투표인가요? 투표. 네, 네, 투표할게 뭔지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제주상공. 저희가 네, 제주상공부터 먼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주상공 오늘 네. 투표 기사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제가 들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네. 1번. 폭염 속 작업하다 사망. 오늘 날씨 너무 더웠죠. 관련 네.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투표로 1번입니다. 네. 2번 승무원 뾰족구두 그만 물음표입니다. 2번입니다. 네. 3번. 자, 3번 다단계 판매원 수입방원 3번 기사입니다. 네. 4번. 자, 제2의 구남도 1번 소식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4번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또 한 군데서 지금 한 군데가 더 이제 추진을 하고 있대요. 자, 공무원 아빠의 육아휴직률 3.8% 밖에 안 된다네요. 이거 5번 소식입니다. 네. 네. 투표하시는 방법 다들 아시죠? 이제는 아시죠? 네. 여기 이쪽에서 I를 클릭하시면 투표하실 수 네, 있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희상궁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네. 저희 스태프들이 이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네. 이 현상에 네. 맞아. 선배 오늘 김희상궁 뭐예요? 막 이러는데 지금 단체로 이상해지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지금 자막도 딱 올라갔어요 지금. 아 그래요? 김희상궁. 네네. 오늘 김희상궁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요. 그 선배 뭐 가짜 학술 대회, 유령 학술 대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대학원은 안 다니셨죠? 안 가봤어요. 저 대학원 안 다니긴 네. 했는데 보통 학술 대회라고 하면은요, 네. 막 꼼꼼한 논문 심사, 영어 네. 발표, 또 동료 학자들의 어떤 토론, 막 이런 음.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돈벌이가 주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가짜 학술 대회가 있다고 해요. 돈을 어떻게 벌어요? 학술대회로? 학술 대회 등록할 때 네. 등록비를 내잖아요. 그게 아. 이제 주 목적인 거죠. 등록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주최하는 업체한테 네. 참가하는 학자들이 돈을 보낸대요. 뭐 이게 주최하려면 뭐 공간도 필요하고 어쨌든 절차 같은 게 있으니까요. 학술대회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학술대회라는 게? 학술 대회? 네. 그거를 연구하는 전문가 그룹이 네. 전 세계 그룹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관련된 연구한 최신 거를? 연구도 발표를 아, 하고 자기 연구한 거 그거에 대한 발표하는데? 평가도 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제가 정확히 이게 네. 그
이런 점수가요 네. 교수가 되거나 네. 이제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돼요. 학교에서 내지는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내지는 네. 나중에 뭐 테뉴어 교수가 되거나 네. 아니면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게 다 학술 대회 나가고 거기에 몇 점짜리 논문을 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돈벌이가 주 목적이라고 한다는데 또 거기 나가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는 그 학자도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이거를요 저희 MBC 탐사기획팀이요 탐사보도 전문 매체더 뉴스타파랑 같이 좀 집중 취재를 해봤대요. 뉴스타파 많이들 아시죠? 탐사보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인데 저희랑 뉴스타파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오늘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보도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콜라보 네. 한 적이 있나요? 일종의 콜라보 같은데 취재 콜라보? 공중파 뉴스에서는 처음이죠. 사상 최초, 네. 네, 사상 최초입니다. 네. 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릴 겁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저희가 톱 기사로 네. 동두천에서 벌어졌던 그 영화가 차 안에서 숨진 사건을 보도했잖아요. 네. 근데 또 어제 기사 중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11개월짜리 어린아이가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숨졌다는 게 어제 저희가 스트레이트로 나갔어요. 근데 이거 관련된 속보가 있는데 해당 교사가 잠을 안 잔다고 아기를 이불로 이렇게 눌렀대요. 11개월이에요, 11개월. 네. 11개월짜리 아기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기는 아기예요, 기는 아기. 내가 잡고 서겠다, 11개월이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네. 됩니다. 이 소식 또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건지 네. 대책은 없는 건지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말이 없네요, 제가 말도 참. 못 하겠어요. 네. 자,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처 그리고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인데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이 소식 그리고 유가족들의 목소리 또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던 보물선 막 150조 원 규모의 해저 보물선을 발견했다라는 신일 그룹 저희가 어제도 했죠. 근데 여기가 네. 뭐 오늘 스트레이트로 나온 게 해당 업체에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그룹이 2개밖에 없고 뭐 다 올해 들어 설립했대요. 저희 취재진이 해당 업체 사무소를 가봤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죠? 이따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8시에 보시면 좀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집중 보도가 보통 몇 분 나왔어요? 집중 보도 황재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뉴스를 보시면 보통 그 일반 리포트가 길이가 1분 원래는 저희 뭐 1분 20초, 1분 10초 그랬죠. 1분 20, 1분 30 그렇고 저희가 요즘은 이제 기본이 한 2, 3분 정도로 늘어났고요. 네네. 5분 이상 되는 경우는 사실 뉴스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에서도 거의 없죠. 네. 근데 저희 오늘은 훨씬 길죠? 네, 맞습니다. 좀 예. 집중 보도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보다 훨씬 긴 시간. 예. 가리님이 여기 기자님들 지인 많은 것 같다면 지인 많겠죠. 네. 지인이 또 많이 보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네. 지인 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황재원님도 그렇고, 그렇죠? 가리님도 네. 지인이 됐어요. 맞아요, 가리님. 아, 네. 지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가리님 자주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선정할 오늘 뉴스데스크에 나갈 기사를 뽑는 시간. 네.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제조상공 제조상공.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기사 제가 준비했어요. 네. 네, 첫 번째 기사 날씨 관련된 소식인데, 이거 들으시면은 뭐, 네. 좀 그래요. 자, 참 가슴 아픈 소식이에요. 네. 제가 이거 꽂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판넬 3개밖에 없어서 저희 다시 제작 중입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네. 이게 세종시에서 이 보도블럭 교체를 하던 근로자가 39살이에요. 아직 한참 젊으신 분인데 네네. 이 젊으시네요, 열사병으로 결국 숨지셨어요. 보통 네. 열사병 하면 이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네. 소식이 많았는데 이 젊은 분도 네. 네. 근데 이게 왜 또 안타깝냐면 네. 이제 그 더위 속에서 네. 일을 하다가 네.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돌아가신 날 그 세종시의 최고 기온이 35.5도였는데 이분의 그때 체온이 43도였대요. 아우. 네, 엄청나게 높은 계속 기온이죠. 밖에서 일을 하셨나 봐요. 예, 헬멧 예, 맞으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고용노동부랑 세종시 쪽에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업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 보도블럭 공사를 한 업체가 아주 영세한 업체더라고요. 공사비 총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 전체 뭐 인건비 뭐 다 포함한 게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였고 정부 발주 공사인 거예요? 정부 발주 공사가 아니고 이제 그
민간에서 발주한 거였어요. 민간에서 자기 뭐 예를 들어 뭐 사업장 근처에 보도블럭 바꿔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보도블럭이 꼭 그 공용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사유지가 포함된 곳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근로자 3명이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기사가 인상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어요. 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건설 현장에 폭염과 전쟁을 치르겠다. 그래서 이 폭염 속에 근로자들이 이 근무를 하다가 이제 크게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면 사업주에게 아주 강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내용을 보면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되고 일정 시간 휴식을 하게 해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작년 말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이거를 방치를 하면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그리고 세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세네요. 이걸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여름으로 치면 올해 여름이 처음인 거죠. 적용이 된 게요? 네, 네네. 이렇게 바뀐 게, 네. 더 강화된 게.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예를 네. 들면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일하면 그중에 10분에서 15분은 반드시 쉬도록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적발이 돼요, 근데 이거 현장에? 어렵죠. 뭐 누가 다 가서 일일이 보거나 시간 재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 이제 대기업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규정을 해가지고 지키는 곳이 많이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저께 사고 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사비 총액이 3만 원이 근로자 3명이 전부인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키기가 어렵고. 여기 CK님이 네. 작업장 파파라치 도입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좀 감시나 관리가 좀 돼야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근로자 2명이 여름에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인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네네. 사실 힘든 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 네. 사실 우리는 또 이렇게 에어컨에 있고 그러니까 저희 또 실내에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 보도블럭을 이 더위 속에서 교체해 주신 이런 분들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하는 의미에서 네. 오늘 기사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오늘의 슬퍼요 기사로 네네.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저 더 리프레시원님 제발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보냉조끼 이런 방식들이 조금 더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CK님이 네. 저 이거 판넬 빨리 못 만든다니까 어제 나온 빨간 얼굴 아저씨한테 빨리 돈을 뺏어야 된다. 아, CK님. 빨간 얼굴, 아, 빨간 CK. 얼굴 아저씨 저희 돈 좀 주세요. 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CK님. 네, CK님. 이걸 기억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매일 와주신다라는. 오늘 겁니다. 최규철 님도 네네. 와주셨어요. 최규철 님 반갑습니다. 네. 네. 도청 PD가 CG까지 한 지 어떻게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지인이세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얘기했나 알았지? 봐요. 예. 네. 네. 난 소름 끼쳤어. CK님 네. 저희는 내부 증언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맞아요? 아닌 걸로 근데 알고 있어요. 맞아요. 도청 네. PD가 CG까지 해요. 네네. 네,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네. 자, 두 번째 기사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할 말이 많아서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 제가 네. 너무 길어지면 알아서 좀 알겠습니다. 잘라주세요. 네네. 자, 승무원 뾰족고도 네. 그만 이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스트레이트는요 네. 뭐냐면요 제주항공이 그 객실 승무원의 서비스 규정 일부를 바꿨다고 해요. 제주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제주항공 이 네. 제주예요. 네. 공식 용칭이 제주예요. 네, 물어봤어요. 제주항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한번 물어본 거라고. 예. 물어봐. 죄송해요. 네네. 네. 제주항공이 네.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은 굽을 바꿨대요. 네. 근데 이게 승무원의 굽을. 승무원의 굽을 바꿨는데 굽부터 보여드릴까요? 순서가 너무 긴장해요. 그거를 갖고 오셨나요? 굽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경환 뭐냐면은 기자가 열심히 앞에 합니다.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저희 작가님들. 네. 앞에 굽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이게 네. 제가 들고 왔는데 이렇게 네. 자, 이게 뭐냐? 이게 승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제주 에어라고 써 있죠. 잠깐만요. 네. 최규철 님이 네. 임경아 기자님 자르지 말고 준비하신 얘기 내가 충분히 너무 길어질까 얘기해달라고 봐. 하셨어요. 저 진짜 네.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네. 자제를 못 해가지고. 가리님은 축구화로 바꿔야 된다. 축구화로 이런 바꿔야 얘기도 된다. 하셨어요. 네, 이게- 문제를 의식하신 거죠. 네, 예. 이게 뭐냐면요. 네. 승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신발이에요. 네, 제가 근데 들고 지금까지는요. 앞에다가 놨군요. 지금까지는 예. 이 제일 낮은 굽 이게 3cm인데 이게 기내에서 신는 거래요. 기내에서 이걸 신도록 강제하는 이유는 혹시 급하게 움직이거나 네. 위급 상황에 대처하려면 낮은 굽을 신으라는 거죠. 네. 근데 제주항공도요. 네.
비행기 바깥, 공항 이런 데 나갈 때는 이걸 못 신게 했대요. 얘 아니면 얘를 신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여객기 안에서 여객기 있을 안에서는 때. 지금도 밖에서도 예. 얘만 신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요건데? 나가면 얘를 못 신고 이 7cm나 네. 5cm를 신어야만 했대요. 네네네. 자, 이게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좀 보여드리면 네. 이게 7cm 굽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5cm 굽이에요. 네, 제가 드릴까요? 네네. 뭘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 이거 두 개를 네. 신도록 했대. 근데 이번에 네. 기준을 바꿔서 네. 맘대로 골라 신도록. 그러니까 네. 밖에 나갈 때 높은 거 신고 싶은 사람 높은 거 신고 낮은 거 싶은 사람은 낮은 거 신어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네. 거 잘 안 신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네. 걸으면 물론 네. 좋아해서 신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무조건 높은 곳만 신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네. 제한하는 네.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 제주항공이 이걸 바꾼 게 처음이 아니래요. 네. 지난 4월에는 네. 안경을 낄 수 있도록 했대요. 그 말인즉 그때까지는 승무원들은 안경을 못 썼던 거예요. 아. 근데 승무원들 밤새는 일도 많고 네. 그럴 텐데 화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이건데요. 이거 지난 4월에 안경 착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다음에 네. 구두는 이게 오늘 아까 보여드린 구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신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네네. 사실 네. 그 중요한 게 네. 승객 안전과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13년에 네. 근데 제가 이거 하느라고 네. 여러분들 채팅창 못 보고 있으니까 선배 좀 잘 네, 챙겨주세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2013년 7월에 그 채팅창 얘기 한 번 더 읽어주고 가시죠. 네네. 네, 가리님이 신발굽 살 돈으로 판넬 좀 바꿉시다. 저희 산 거 아니고 아니, 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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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제 빨간 얼굴 아저씨 네. 보셨죠? 이게 함부로 돈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네. 빌렸어요. 네. 자, 그리고 CK님이 운동화 신어도 좋을 텐데 왜 힐을 신는지 모르겠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래서 2013년 7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억나세요? 그때 아시아나 항공기가 그 착륙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네, 큰 사고였죠. 그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에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사고였는데 자, 이 사진 보시면요. 지금 승무원들이 굉장히 너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 벌판에 서 있잖아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 승무원들이 저렇게 다친 승객들을 들고 나르고 업고 해서 그때 다친 승객들이 직접 나의 영웅이었다 이렇게 네. 밝힌 적도 있어요. 자, 바꿔 말하면 언제나 승무원은 저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보세요. 저 치마에 9배 움직이기도 힘든데 네. 저런 일에 대처하기는 더더욱 힘들겠죠. 네. 근데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런 복장 규정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저 아시아나 항공은요. 네. 2012년에 그 노동조합에서 바지 좀 입게 해달라고 여자 승무원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서 이듬해에 실제로 바꾸라고 이건 특히나 여성차별적 문제도 있다라고 해서 권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잘 안 고쳐진대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이제 아시아나에 직접 다니고 있는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해요.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바지를 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는 처음에 입사하면 치마 그 규정 옷, 네. 그다음에 바지를 같이 주는데 네. 아시아나는 신청해야만 준대요. 네. 근데 신청하잖아요. 그러면은 팀장이 물어본대요. 너 이거 진짜 입을 거야? 뭐야?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분위기가 그거를 신거나 입기가 상당히 허용이 안 되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네. 특히 저의 그 지인의 제보에 따르면 OJT 할 때 네. 아예 치마로 신청하라고 시킨대요. 그러니까 네. 인권위가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오늘 그래서 저는 뭐 이걸 좋아요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아직은 시작이지만 네네. 좋고요. 네.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제주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항공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 항공사에서 이거 시작한 건데 지금 아직 이 이제 큰 항공사들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작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분들도 의견 주시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거를 어떤 박사님은 네. 신미노동, 미적 노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를 과연 기업만 하느냐는 네. 거예요. 아. 탑승자들 중에 네. 승무원들이 네. 못생겼다고 네. 불만 사항을 적어내는 분들이 있대요. 탑승 불만. 그래서 이걸 연구한 박사님이 말하기를 네. 과연 우리 안에 내적 기준은 없는 것인가? 네. 내가 내는 돈에 내가 이 돈 주고 비행기 타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미, 남자든 여자든 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나는 없는지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해외는 네. 상대적으로 여성 승무원이 남성 승무원이든 연령대도 다양하고 채용도 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 현명한 가지. 시민님 오셨어요. 현명한 시민이 오늘 좀 늦게 오셨네요. 네네. 현명한 시민님 할 말이 있어요. 네네. 현명한 시민이 어제 뉴스데스크에 등장하신 거 알고 계신지? 아 맞다. 현명한 씨는 어제 저희 뉴스에서 네. 댓글 의견으로 네. 하이라이트에 네, 현명한 시민님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네네네. 오늘 현명한 씨 오늘도 좋은 얘기 주셨어요. 그런 불만 네. 표출하는 사람이 네. 무개념인 거죠. 네. 이거는 뭐 스스로도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네. 좋아요로 넣고 네, 싶습니다. 좋아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기사 뜨겁게 네. 반응을 하고 어때요? 계시네요. 뭐라고들 해주셨어요? 네, 뭐 다 비판적인 의견도 많으셨고 지금 좀 욕하는 것도 있어서 읽기가 뭐하고 예, 그렇네요. 네, 제이제이님 또 오신 우리 프랑스 통신원 제이제이님 7cm면 내 몸무게 감당도 어려워요 라는 네. 얘기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제가 준비한 기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계속 저희 투표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네. 지금 계속 저희 투표 진행 중이니까 보시는 대로 계속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근데 제가 네. 가린이 CG의 돈으로 판넬 좀 사라 하시는데 CG는 돈이 추가로 안 들잖아요. 저희 청 PD가 모든 걸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님들 힘내세요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 두 항공사 모두 네.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죠. 저도 네.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제목이요. 다단계 판매원 수입 빵원. 저 이거 사실 네. 제목만 봐서 되게 궁금해요. 네. 선배가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자료가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 주변에 막 다단계 하는 분들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전 제 친구도 있어요. 직접 판매하시는? 지금 다단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다단계 제 친구가 다단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솔직히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다단계 관련 이제 기사도 보여주고 너 다단계가 좀 위험하다는데 해도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 1년 됐는데 다행히도 이 친구는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예,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수입은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얼마나 그래서 오는지? 수입은 좀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다단계든 아니든 누군가의 수입은 좀 편하죠. 예. 근데 이제 네. 자료가 나왔는데 다단계 판매원의 82% 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작년 수입이 제로래요. 빵원이래요. 빵원. 근데 네. 다단계 하신 분들 전업으로 네. 하시는 거죠? 꼭 전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죠. 전업도 있고 부업일 수도 있겠구나. 네네.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네네. 이제 저희가 이걸 해서 혹시나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단계를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다단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다단계 의미에서 불법? 이런 네,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죄송해요. 성질이 급하시네요. 급해 궁금해가지고. 네네. 네네. 이게 그 수입을 봤더니 연 3천만 원 이상 수입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네. 그래도 다단계만으로 이제 생계를 꾸릴 정도가 되는 되는 거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0.6%였대요. 전체예요? 네.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전체 숫자가 잠깐만요. 보니까 이게 정말 준비 안 되셨어요? 준비했는데 못 찾겠어요. 준비하셨어요? 요거 네네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155만 명. 155만 명? 굉장히 많죠. 네,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다단계를 꿈꿀 때 이제 다단계를 저는 참고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다단계를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교육도 받아봤어요. 하시려고? 교육도 받고 이제 차차 얘기를 할 해보시려고? 텐데 네네. 다단계 교육도 받고 제가 대학생 때 그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며칠 동안 가가지고 그 합숙하는 교육도 제가 받았어요. 왜요? 파는데?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못 파는 데는지 아직도 몰라. 오늘 우리 1박 2일로 하자. 얘기해주세요. 궁금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요거 얘기부터 빨리 좀 정보를 말씀드리고. 네네네네네. 네, 근데 이제 가면 네. 되게 꿈꾸죠. 왜냐면 그 앞에 항상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네. 막 자극을 하거든요. 나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 1억 이상 버시는 건데 네. 1억 이상 버시는 분이 작년에 0.1%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게 한 가지 이제 여러분께 잘 말씀을 드릴게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어요. 다단계가. 예. 근데 합법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가시면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쳐보시면 이제 등록된 업체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합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 나오면 합법이 아닌 거야. 등록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면 불법이라는 얘기인데요. 등록제라는 등록제라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 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다 합법은 또 아닌 거예요. 등록은 했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근데 이제 근데 저 이정환님이 광복이 아버님이요. 예. 광복이 아버님. 네, 우리 네네. 심지어 광복이 얼굴 보여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광복이 아버님. 네네. 광복이 아버님 인생에 굴곡 많으시네. 그리고 저 굴곡 많아요. 아시잖아요. 진짜 굴곡이 많네요. 네, 저 굴곡이 많아요. 많은데 네. 제가 이제 대학 때 저랑 아주 친한 친구가 일당 5만 원짜리 아르바이트가 있다. 와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일당 5만 원이면 센 거거든요. 세죠. 더군다나 대학생인데. 네, 세죠. 그래서 갔죠. 네. 갔더니 이제 갔는데 잠실 근처에 어디 사무실에 있는데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데려온 사람이 한 명이 뒤에 서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네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교육받는 내내 뒤에 한 명이 서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뉴스 속보 김경호 기자 국내 최초 다단계 기자. 네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가면 네 반갑습니다 나같이 막 박수쳐요. 분위기 띄우는구나. 그리고 구호가 뭐뭐뭐 막 근데 못 파는 업체인지는. 저 아직도 몰라요. 못 파는 업체인지. 몰라요? 예, 못 파는 업체인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3일 동안 제가 그걸 3일 동안을 왜 나오질 못하고 있었냐면 정말 제 친한 친구가 와서 경호야 꼭 좀 있어줘. 꼭 있어줘. 왜냐면 이 친구도 지금 다단계니까 누굴 한 명을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 얼굴을 봐가지고 3일 동안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자가 된 이후에요, 또. 기자가 된 이후에 저희 아주 가까운 친척께서 네네. 또 다단계 업체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기자인데? 기자들도 하는 기자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기자인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얘기 네네네. 뭐? 하면 안 되죠. 하면 모 안 방송사 되죠. 기자도 있대요. 방송사요? 네, 모 방송사. 주요 방송사 기자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아, 진짜? 예, 갔더니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아주 유명한 대표라면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몰랐어요. 장주현님 다단계 얘기에 열정적이시네. 제가 짧게 끝낼게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가는데 네. 다단계인지 모르고 갔죠. 네. 근데 가면 짠내 나요. 네,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단계 가면 여기 참고로 아주 유명한 업체인데요. 처음에 지금까지 중에 이렇게 반짝이면서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주 다단계 들어가겠어. 네. 첫 코스가 있습니다. 네. 코스가 있을 때 저에게 읽어보라고 책을 한 권 줍니다. 혹시 거기 네. 이응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네네네.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네. 근데 네. 그 처음 주는 그 책 이름이 뭐냐?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이걸 읽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부자 아빠 자극하는 가난한 거야? 아빠.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일단 자극하는 거잖아. 네. 읽지 않았을 거라고는 예상했어요. 네. 네. 그런 책이 있었는데.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왜 힘들게 그렇게 일만 하느냐. 돈을 벌게 하라.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봤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지? 그거 읽으면 그렇게 돼. 왜 난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 돈을 벌게 해야지. 난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이렇게 갖고 있을 때쯤 두 번째 책을 줍니다. 두 번째 책이 뭐냐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읽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책인데? 네, 읽진 않으셨죠? 옛날에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거 한참 떴을 때. 안 읽은 것 아니요. 같은데. 안 읽었으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네. 네네. 네. 이 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내용이 네, 뭐냐면 네. 큰 치즈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난 먹을까 말까 옮길까 가져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해.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누가 와서 조금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고민만 하고 있는 동안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게 내가 망설이지 마라. 그렇지. 대박이다. 이 두 책을 읽는 게 코스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이게 그 심리적 동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이아몬드급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수입이 올리신다는 분들이 와서 오늘 다단계 특집이래. 저기 어떻게 좀 네네 너무 한 겁니다. 네, 조금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런 구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이 다단계가 제가 꼭 나타나 누가 김경호 기자 술 먹임. 광복이 아빠 다단계 썰쳐. 네. 아, 그런 식으로 다단계를 합니다. 네. 예. 끊으래요. 네, 우리 작가님이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우리 끊으라고 진경 작가 들어왔어요. 나왔어. 끊어요. 지금 마이리틀 다단계 네. 왔어요. 마이리틀 다단계. 근데 끊어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주의하시라. 예, 그 얘기지. 하지 말라 얘기는 아닙니다. 예, 주의하시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기사 슬퍼요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어떡해. 예, 저한테 너무 끝난 얘기가 많아서 슬퍼요. 어떡해. 네, 오늘의 기사 슬퍼요로 갔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다음 기사. 아, 여기서 우리 중간 집계 한번 가시죠. 중간 집계. 지금 뭐에 터지신 거예요? 광복이 아빠 다단계 썰전에 너무 터져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황재현님 한잔하고 오신 건 아니죠? 다시 중간 집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오늘 끊고. 중간 집계 네. 1위. 네. 그 일본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의 구남도 이어서 또 추진한다라는 소식 32%로 1위고요. 네. 폭염속 근로자 사망 소식 2위. 그다음에 네. 승무원 뾰족고도 3위. 다단계 4위. 여기를 할 건 제가 다단계 그렇게 열심히 사이. 했는데 4등이야. 아직 네. 그다음에 공무원 아빠 5위입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럼 거 하죠. 다음으로 가시죠. 네네. 다음 거를 좀 진지하게 해야 네, 되는데 물 한 모금 마시고. 예. 네,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강제징용지를 또 네. 세계유산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내용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지금 아, 쳐다보지 계속 마세요. 채팅창에서 제가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셔가지고. 하지 마. 하지 마. 네. 자, 그러니까 하나만 읽으면 안 돼요? 네. 가린님 말이틀 다단계 하셨어요. 아까 했잖아. 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말이다 했잖아요. 네, 최규철님 다단계는 끝났어. 네. 아, 네. 그만해요.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일본 니가타 현과 네. 그다음에 그 현 밑에 있는 사도시 측이요. 네. 이 지역에 있는 사도광산이라는 곳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요. 교도통신 오늘자 보도인데 일본 정부의 문화심의회가 오늘 회의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 추천 후보지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올렸다가 이게 되진 않았어요. 네. 후보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전 기사 찾아보니까 2010년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2015년에도 이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사도광산이 뭐냐? 일단 제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네. 영상 한번 보세요. 네. 자, 지금 나오는 곳이 그 사도시에 있는 네. 이게 바로 그 사도광산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이게 1980 네. 보기엔 정말 멋있네요. 네, 근데 보기에는. 되게 저기가 이제 네. 일본 내 최대 금산출지였대요. 1989년 채굴을 네. 중단할 때까지. 금캐던 곳이죠. 금캐던 곳인데 근데 이 금을 네, 누가 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제 시대 때 예. 우리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곳으로 지금 네. 나오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요, 그 우리나라 국무총리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네. 북의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네. 추측으로는요, 네. 등록된 것만 한 147명이 갔던 것으로 아는데 최소 추정컨대 1,400명 넘게 여기에 가서 강제 노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미쓰비시 광업 아시죠? 대표적인 전범기업. 네. 거기가 소유하고 네. 있는 곳이에요.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미쓰비시를 가봤어요. 이걸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뭐 취재 때문에 그랬어요? 강제징용 문제를 아, 제가 진짜? 취재했었습니다. 갔어요, 일본에? 예, 만나셨어요? 미쓰비시를 가봤어요.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네. 그 제가 이 소식 정리를 먼저 예, 또 오늘 한번 터질까봐 걱정이네요. 좀 이따가. 예. 아니,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아, 재밌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예, 예. 자,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군함도 여러분들 이제 군함도는 막 무한도전도 나오고 해서 많이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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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함도가 2015년에 이제 등재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똑같이 1,000명 이상의 강제징용자들이 있었다라고 논란이 됐어요. 네. 그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네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보 센터를 짓겠다. 센터를 짓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걸- 소식들이 고루 담겨 있는. 그러니까 그걸 공과 조건으로 과가. 그걸 그렇죠. 조건으로 세계 유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되기 전에 이걸 밝히고 된 거죠. 어쨌든. 그렇죠. 예. 맞겠죠? 뭐 그것을 네, 네. 어쨌든 그 요거를 아, 네, 네. 등재되면 네. 이걸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거잖아요. 네네. 일본이.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와서 정보센터를 그 장소 군함도를 간 사람이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쿄에 아. 그 군함도가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니라 네. 도쿄에 짓고 그것도 정보센터가 아니라 싱크탱크라는 게 아. 뭐예요? 이건 연구소예요. 연구소라는 게 뭐야? 다양한 가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추정되지만 모르겠어서 더 연구하는 곳이 연구원 아니에요? 연구소잖아요. 연구소예요. 한마디로. 예. 그 싱크탱크로 짓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네. 다시 한번 전체 네. 역사를 알려라라고 일본에 촉구하는 그 내용을요, 그 네. 표결 없이 동의를 해서 채택을 또 했다고 합니다. 지난 네. 6월에. 네. 참 그래요. 네. 미쓰비시 그 취재하러 강제 노역 이것 때문에 가셨던 거예요? 네. 언제 가셨어요? 제가 한 7, 8년 전인데
제가 뉴스후라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 그 프로그램을 네. 제가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홋카이도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홋카이도 많이 가죠. 네. 얼마나 추워요. 삿포로. 네네. 거기 눈의 도시 네.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네. 거기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참고로 홋카이도는요. 100여 년 전에는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도 원래 다른 민족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결국 그 일본이 가서 홋카이도를 다 점령해가지고 일본 땅으로 한 곳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일본이 전혀 개척이 안 돼 있던 엄청 추운 곳이죠. 네네. 거기 도로를 다 한국인이 깔았어요. 아이고. 그 한국인이 추운 곳에서. 도로 깔고 기차 깔고 이거를 한국인들이 하고 거기서 너무 많은 한국인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이거를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취재를 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네. 그때 그 깔다가 죽으신 분들이 유골이 다 거기 홋카이도에 묻힌 거예요. 제대로 묻혀있지도 않죠. 저도 한번 간 적 있는데 막 제가 갔을 때 막 산에 그런 데도 있죠. 등성등성 나무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이 그거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 오. 화장을 해서 일본에 있는 절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시민단체 분들이세요? 근데 거기가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그런 게 일본 전역에 많아요. 왜 일본에도 양심적인 시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 일본에서 이거를 가져가라고 한국에서 너의 조상이니까 모셔가라고. 근데 우리가 안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의 주체가 뭐야? 우리 정부가? 네, 우리나라가. 왜냐면 이게 예산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취재했을 때도 예산이 이 없었어요? 예산이 국회에서 다 삭감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진이 돼가지고 일부 이제 그 유골이 모셔져 온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고향으로.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꼭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게 홋카이도 많이 그 삿포로 놀러 가실 때 그 삿포로를 만든 곳이 그 도로를 깔고 철길을 만든 곳이 다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였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네. 일본에 네.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네. 자주 생각하기도 힘들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도 좀 한 번씩 네.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네. 기억을 좀 스스로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네. 이거 오늘 화나요죠? 슬퍼요예요? 하나요예요? 화나죠. 일단 일본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기본 화나요라고 해야 이거는 될 것 화나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이거 제가 안 해놨구나. 제가 많이 잊어먹습니다. 네, 이거. 오빠님 이제 오셨다. 아, 네, 오빠님. 오빠님 오셨어요. 오빠님 이렇게 늦게 오셔도 오셨어요? 되나요? 왜 그래? 오시는 게 어디야? 응? 네네? 네. 치과 갔다 오셨다. 아, 치과 치과 갔다 갔다 오셨대. 오셨어요, 오빠님? 아, 치과 갔다 오셔야죠. 치료 잘 하셨어요, 오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다 앞에서 의견 주신 분들, 의원님들 이런 일 좀 합시다. 네. 이 의원님,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가져와야죠. 이런 네. 얘기들 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사 가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기사 기사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마치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앞 기사 준비했던 것 같네요. 그거.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네. 노역 사진도 안 보여드렸구나. 이거 그냥 갈게요. 네. 네, 네. 자, 이거 전 마지막은 앞에서 선배가 한 줄 알고 제가 저도 제가 하는 줄 하려고 알았어요. 지금 제가 하는 뭐지 줄 하는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공무원 아빠 휴직률 3.8%. 육아휴직률. 네, 육아휴직률. 이게 네, 공무원 아빠 휴직률이 아니고 육아휴직률 3.8%입니다. 저희 이게- 지금 특활비 빼서 6월 가져와야죠. 국회 예, 뼈 있는. 예. 진짜 뼈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최 네. 기자님 굉장히 센스 있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며칠 얼마 전에 전에 사실 그 예. 육아휴직률 롯데 얘기 기업 한번 했었잖아요. 소식하면서 해드렸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저희가 뉴스데스크가 시작하기 전이어서 예. 데스크에 기사에 나가진 않았어요. 예. 근데 여기 보셨던 분들은 또 많이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육아휴직 문제를 왜 한 번 더 가져왔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아주시면 이번에 한번 뉴스데스크에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네네. 근데 다른 기사가 오늘 많이 세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오늘 다른 기사가 굉장히 세네요. 네네네. 네, 지금 이게 한마디로 집계했더니 정부 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8%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 봤던 거 10%였던 것 같아. 10% 조금 넘어요. 12% 정도인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권장한다고 하고 장려한다고 하는데 3.8%면 많이 낮은 거예요. 방금 지금 물어보셔가지고. 네, 네네. 일반 일반 국민만큼도 국민만큼도. 근데 네. 보통요 이런 네. 복지는 공무원들이 더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공무원들이 더 많이 쓰고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해요. 오히려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남자가 육아휴직 쓴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눈치 보이는 공무원이 분위기. 더 낫구나.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있고. 근데 공무원이면 국가 일하는 분들이고 네. 지금 온 국가가 육아휴직도 늘리고 좀 해서 출생률도 늘리고 하자는데 네. 왜 그렇지? 정말 아이러니는 뭐냐면 네. 이제 그걸 부처별로 뽑아봤어요. 부처별로 뽑아봤더니 이 어디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은 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아. 1.9%. 아. 예. 그런데 저출산대책주무부처가 어딥니까? 저출산이면 네. 여가부? 보건복지부. 아 보건. 네, 보건복지부인데 네. 보건복지부도 멍청해. 네. 4.6%밖에 안 돼요. 어머머머머, 그건 좀 그렇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보건복지부, 본인들이 예. 하라고 하는 데잖아. 예. 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국회에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도 안 가면서 국민한테 가라고 하면 이게 그렇죠. 가겠냐. 기업들이 그렇죠. 가겠냐. 국가에서 안 하면서 민간 기업도 가라. 변태는 그런 거를 네. 보장해라 하는 건데. 네, 그랬더니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네. 이거 정말 변명이라는 거 롯데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롯데가 아 그쵸. 지난번에 했던 네, 지난번에 거잖아요. 소식을 들었는데 의무화했더니, 아. 롯데가 남성 육아휴직자가 2,000명이 돌파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육아휴직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 한 달 이상 롯데 남성 직원은 애를 낳으면 반드시 한 달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롯데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유영희님 복지부부터 갑시다. 맞아. 네. 우리나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10명 중 1명이 롯데 직원이래요.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의무화가 의미가 있어. 그때도 그 야마였잖아요. 네네. 음. 일본만 야마. 우리가 불과 어제 일본만 쓰면 안 된다고. 어제는 아니죠. 근데 깔깔 때. 야마란 말 빼면 어떻게 저희가 하지? 너무 일본말 많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변명이다. 3.8% 장려한다라는 거 변명이다라는 네. 의미에서 네. 저희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거 네. 표정은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표정. 하나요죠. 화나요죠? 이건 네, 하나요죠. 화나요죠. 네, 네, 네. 이건 화나요라. 아니, 네. 잘못 자, 붙였네요. JJ 현님, 우리의 프랑스 통신원 승진 시 차별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승진이나 발령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네. 쓸 수 있어도 안 써요. 네. 사실 저희 MBC가 네. 그 승진제도 이런 게 약간 없는 회사긴 한데 저희가 네. 10년이 지나면 네. 차장직위를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이 그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육아휴직을 했더라도 네. 사번에 따라서 네. 그렇게 네. 그것도 맞죠 선배, 동혁 선배. 잘 모르시나 선배? 육아휴직 안 써요. 아, 안 네. 쓰셨어요? 쓰세요. 아, 네. 그래서 연우 끝났지? 아니 안 아, 그냥 끝났어요. 네. 아, 네네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일단 우리 여러분 투표 많이 하셨나요? 1분 뒤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투표 마감한 동안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아, 1분 자, 동안. 네. 자, 우리 유정 씨, 지원 씨 어디 갔어요? 다 네. 도희 씨. 자, 얼른 들어오라고 해요. 자, 1분 동안 빨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네.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45초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기사 5개 꼭 투표 많이 해주세요. 지오피님이 시계 생겼어요. 초시계 생겼다고. 네, 우리 그 도청 PD가 시계를 도청 만들었어요. PD가.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 굉장히 하나 삼행시 아니고 네. 작가들 소개 타임은 아니고요. 자, 작가들 소개 온다, 타임을 온다. 원하시나 보다. 다음에 한번 하자. 네, 자, 네. 온다. 이거 너무 뜸들이셔가지고 예상이 됐습니다. 이게. 어떡해. 이게 갑자기 와야 이게 예상이 안 되는데 너무 뜸들여. 너무 뜸들여가지고 제가. 오늘 저희의 지렁이 다단계 네. 전문가 네. 광고기 아빠 네. 김경호 기자의 생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축하드려요. 민망하네요. 아, 예, 축하드려요. 이렇게 민망하네요. 많은 분들이 네. 축하 받아보셨습니까? 예, 없죠. 네네, 예. 정말 축하드려요. 예. 이 와중에 지금 투표 완료됐죠? 예, 최규철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크 살 감사합니다. 돈으로 판넬 좀. 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고. 부끄럽죠? 네네,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넘어가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순위 써주고 계십니다. 네네. 저희 아까 이거 네. 화면 나갔어요? 축하하면? 네네. 저희가 네. 오늘 도청 PD가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생일 파티 하겠다고 지금. 네, 투표 결과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씨, 그래서 아버님이 술 한잔 하신 거구나. 누구 현명한 시민님? 너무 웃겨. 네, 투표 결과 나왔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투표 순위가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1위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1위입니다. 네. 일본 강제노역 광산 세계유산 추진 이게 1위로 38%로 올라왔습니다. 네, 38%. 네, 2위가요 승무원 뾰족구두 그만 이게 20%로 2위입니다. 네. 3위는요 선배. 네, 3위가 다단계. 이거 웃긴 뉴스가 아닌데. 이게
다단계 이게 판매원 수입이 3위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뭐 또 중요한 얘기기도 네. 해요. 근데 이거 뉴스데스크에서 선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또 고민이 깊어지네요. 제 얘기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걸 듣는 묘미가 바로 우리 인터넷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걱정 근심이 또 네. 가네요. 자, 4위가요. 폭염 속 근로자 사망 소식 15%였고요. 네. 5위가 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비율 3.8%가 8%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뽑아주신 다단계만 기억난대 사람들이. 어떡해. 오늘 중요한 기사 좀 있었는데. 네, 그 결과 다단계가 4위에서 3위권으로 네,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금운동으로 했어요. 갑자기 진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최규철님이 뉴스데스크 기대된다고 어떡해, 말씀하셨는데 저 고민이 굉장히 깊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 될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네. 뽑아주신 네. 새 기사 강제노역 그리고 뾰족 구두 다단계 판매원 이 세 개 오늘 뉴스데스크 가겠습니다. 네, 또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급해요 또. 이제 오늘 뉴스 네. 만드느라고. 오늘도 와주신 네.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또 선배 생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오늘 8시에 여러분 뵐 테니까요. 네. 다단계를 기억하며 네. 오늘도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